가을 햇살이 잘 익어가는 어느 오후, 유나와 엄마가 산책길에 올랐습니다. 한가롭고 조용한 시간. 유나가 참 좋아하는 순간이라는데요. 서울의 서초구에 살았어요. 아파트에 살았어요. 반짝이는 게 아이 눈에 많이 보였을 것 같아요. 바로 나가면 쇼핑몰이 있고 새로운 게 많고요. 아이가 하나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금방 이렇게 흩어지는 집중력이나 자기 갖고 있던 흥미가 금세 사라지더라고요. 좀 더 조용하고 저희 가족 중심적으로 저희 주체적으로 한번 좀 씩씩하게 살아볼 수 있는 곳을 찾자 해서 이사 왔어요. 이곳에 이사 온 지 어느덧 3년. 가족의 일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좀 더 있어야 더 익어야 돼? 그럼 가지도 따가자. 집 앞에 작은 텃밭을 가꾸며 도시에서와는 전혀 다른 속도로 살다 보니 아이의 새로운 모습도 발견하게 됐다는데요. 전에 살 때는 사실은 저렇게 앉아서 책을 쭉 읽는 모습을 상상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이렇게 앉아서 책을 읽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뭔가 이렇게 연구해서 뭐 적어 나가고 이런 습관이 여기 와서 생긴 거예요. 아이가 자기 속도를 찾아서 좀 더 이렇게 깊이 파고들고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 같아요. 마음껏 놀 수도 있고 마등도 있어서 바로 따와서 뭐 먹을 수도 있고 포근하고 좋아요. 환경이 바뀌었을 뿐이고 공간이 아이한테 좀 더 편하게 바뀌었을 뿐인데 제 말 100마디보다 힘이 더 센 것 같아요, 환경이. 환경이 바뀌면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환경이 달라지면서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변화가 없는 정지된 공간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생각은 해요.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간이 주는 교육에 대해서도 좀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공간. 그래서 우리는 작은 실험을 하나 해보기로 했습니다. 뇌의 목소리로 불리는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하고 중학교 3학년 두 학생에게 숲과 터널을 지나보게 했습니다. 과연 이 두 공간에서 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터널을 지나갔을 때 그 변화량이 50%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뇌파의 변화량이 불안정한 상태를 많이 보였습니다. 다량의 차가 지나가거나 차량에 의한 하울링 현상이 터널에서 발생했을 때 뇌파 지수가 높게 나왔던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숲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일정하게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었고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같은 공간에서 창밖으로 건물이 보일 때와 건물 대신 나무가 보일 때, 같은 공간, 다른 풍경. 우리 뇌는 또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했는데요. 두 학생 모두 다 도심 지역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20%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창밖 풍경 하나로도 결과가 많이 다릅니다. 공간의 변화가 그 사람의 뇌 인지 신경 과정에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붉은색 환경에 놓여 있으면 굉장히 긴장하게 되고 쉽게 감정이 격앙돼서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1년간 사용하는 어휘라든가 아니면 평소의 감정, 분노 감정 표출을 재보면 그게 좀 현저히 높아져 있다거나 심지어는 창의적인 업무처럼 되게 추상적이고 고등한 사고도 좀 녹색 계열의 환경으로 바꾸어주면 그런 사고들이 좀 더 고무되더라. 특히나 공간이 뇌에 끼치는 영향은 한창 뇌가 발달하고 있는 아이들에겐 훨씬 더 크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발달 단계에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에 따라 아이들이 변화하는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환경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많은 거죠. 아주 풍성한 자극 환경에 놓이면 또 세포들 사이의 시냅스, 연결을 훨씬 확장해서 그 뇌가 좀 더 복잡한 자극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거는 이제 다양한 환경의 자극이 있냐 없냐입니다. 내가 이 공간에 수동적으로 들어가서 공간에서 만들어진 걸 그대로 나는 놀 수밖에 없는 상황보다는 자기가 놀이를 만들 수 있고 자기가 이끌어갈 수 있고 이런 공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변화무쌍한 공간,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연입니다. 좋은 환경을 찾아 정착을 하고 집을 꾸며주면 아이들도 이 공간을 좋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춘천 시내의 아파트에 살다 작년 1월 여기로 이사를 왔다는 서은혜. 한창 뛰어다닐 아이를 위해 집도 아이를 위한 공간으로 싹 바꿨습니다. 마음대로 올라도 되고 마음대로 뛰어다녀도 되는 100% 아이 맞춤 공간. 5살이었는데 이사 온 지 딱 한두 달 됐을 때였어요. 근데 정말 무슨 묶여있던 말이 풀린 것처럼 갑자기 애가 표정이 막 환해지더니 저 멀리서 막 이렇게 달려오는데 이사 오기 잘했구나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 마음이 계속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부쩍 엄마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는 아이의 이야기. 이제 유치원 친구들이랑 얘기를 막 자기네끼리 하다가 너 어디 살아 막 얘기를 하다가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에 산대요. 그래서 서우가 주택에 산다고 하니까 좋겠다. 그런데 너 친구들이랑 못 놀잖아 이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자기도 마침 고팠는데 친구들이 되게 고팠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집에 와서 엄마 나 아파트 가서 놀이터에서 애들이랑 놀고 싶어 이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유난히 또래 친구들을 좋아한다는 서우. 서운의 집 주변엔 다들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살다 보니 어울려 놀 만한 동네 친구가 하나도 없답니다. 하나를 채우니 다른 하나가 부족합니다. 다시 또 우리의 고민은 계속됩니다. 내 아이 대체 어디서 키워야 하는 걸까요? 자연에서는 변화가 많긴 하지만 되게 슬로우하고 도시는 한마디로 말해서 기회가 많아요. 자극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도시로 점점 모여들고 수천 년 동안 점점 고미가 도시를 만들어 왔잖아요. 많은 사람들과 자극이 있는 도시가 답일까요? 서울의 한 아파트 13층. 아니, 여긴 6살 다은이네 집입니다. 우리는 집이 여기야. 유난히 인형놀이와 공주를 좋아한다는 다은이. 오늘도 어린이집에서 오자마자 엄마랑 공주놀이 중입니다. 나도. 신발 시켜주고 조금만 놀고 있어요. 엄마 저 정리 좀 하고 올게. 함께 놀던 엄마가 저녁 준비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는데요. 엄마가 방에서 사라지자 뭔가 불안해 보이는 다은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결국 엄마. 좋아하는 인형놀이도 접고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외동딸이니까 저만 쫓아다니고 제가 부엌 가면 부엌으로 쫓아오고 제가 씻으러 가면 화장실 따라오고 졸졸졸 따라다니고. 더 어릴 때야 그러려니 했지만 이젠 곧 7살. 잠시도 혼자 있질 못하는 아이가 엄마도 슬슬 걱정이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자꾸 의지하게 되는 건 텔레비전이랍니다. 유치원에서 막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다가 조용한 집에 오면 딱 그 적막감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다은이 방이야? 네. 다은이는 방도 있고 좋겠다. 방에 있으면 좋지만 장난감 가지고 갈 때 여기에 있을 때 답답해가지고 저 빨리 갖고 나와요. 여기 있으면 답답해? 네. 그 공간을 그냥 물건을 가지러 가는 창고? 그 정도로만 생각하지 진짜 여기서 혼자 재밌게 논다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엄마랑 여기 말 타는데 제주도에 갔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어? 말 탔어요. 저기에서 꽃 봤어요. 그리고 나뭇잎이랑 나무랑 그리고 풀도 봤어요. 제주도면 버스 타면 많이 보이는데 서울은 너무 조금 봐요.
작년 여름에 놀러 간 제주도를 유난히 잊지 못한다는 다은이. 특히 그곳의 꽃과 나무를 참 좋아했다는데요. 다은이 집에서 노는 게 좋아? 밖에서 노는 게 좋아요? 밖에. 밖에서 노는 게 더 좋아? 왜? 집은 재미없어요? 네. 왜 재미없어? 바깥이에요. 자연하고 좀 이렇게 관찰하는 할 수도 있고 뛰고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공간이 전혀 없으니까. 일단 자연은 너무 복잡해요. 나무 이파리, 뭐 나무 가지 모양, 계절에 따라 바뀌는 색깔, 풀벌레 소리, 날씨, 뭐 수천 가지의 요소들이 그때그때 따라서 해석되는 방향이 다 다르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역시 자연과 가까운 공간이 답일까요? 어느 하나가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양분화시켜서 세상을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기한테 맞는 게 뭔지를 찾는 게 중요한 거고 딱 요 정도의 지하철 타고 1시간 이내 거리 시골에서 단독주택에 사는 게 제일 좋은 정답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양한 스펙트럼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또 두 가지 장점을 다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하이브리드를 만드는 거가 우리의 책임이기도 한 것 같고 중요한 건 우리에겐 변화가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집엔 또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여긴 과천 민소리네 집인데요. 아이들이 학교에 간 사이 분주한 엄마 아빠. 지금 열심히 가구 배치를 바꾸는 중이랍니다. 시즌별로 한 번씩. 네, 계절 바뀔 때 한 번씩 옮겨준 거. 침대도 여러 번 옮겼어요. 안방 침대. 그리고 책장도 눕혔다 세웠다 쌓았다가 그렇게 해가면서 진짜 배치를 많이 바꿨던 것 같아요. 누군가 아이디어만 내면 자동으로 척척 이렇게 저렇게 요리조리 자주 바꾸다 보니 이 정도는 일도 아니라는데요. 그렇게 단 30분 만에 확 달라진 거실. 그리고 잠시 후 아이들이 왔습니다. 바깥으롱. 소민아, 우리 안에 있는 거 좀 조금 다 빼자. 이제는 아이들 차례라는데요. 뭘 꾸미고 싶어, 민들아? 물건도 돼? 응. 민들이는 하고 싶은 대로 해. 일부러 아이들의 공간을 살짝 남겨둔 엄마 아빠. 이제 민소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바꾸기만 하면 된답니다. 소민이가 옮겨봐. 동생 소민이도 거들고요. 언니 저것들 요모사를 치워봐. 아빠가 힘내지. 대단한데. 주말이나 뭐 쉬는 날에는 큰 가구들을 많이 바꾸는데 월요일이나 뭐 이런 날에는 작은 것들을 그냥 옮겨요. 여기에 둔 적도 있고 지금 여기 온 적도 있고 저쪽 방에 있었던 적도 있고. 근데 저 책상 내 책상인데 왜 바꿨지? 누가 바꿨어요? 엄마가. 엄마가 이거 바꿨어요? 없잖아. 원래는 어디다 저 책상을 놓고 싶은데요? 여기. 자기 취향 확실한 5살 소민이. 맞을까? 아니, 괜찮아. 여기가 소민이가 원하는 자리랍니다. 이 집에 이사 온 지 1년. 그 1년 동안 10번도 넘게 변한 민소리네 집. 가구 위치를 자주자주 바꾸려고 옮기기 힘든 가구는 집에 잘 들이지도 않았답니다. 가구 위치나 종류에 따라 확 달라지는 공간의 느낌. 늘 있던 공간 아니니까 가구를만 바꿔도 기분이 좀 더 달라지고 또 좀 새로운 데 온 것 같고. 같은 공간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공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집이지만 그 안에서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사실 공간의 위계가 확 달라지거든요. 내가 의자 하나만 놓더라도 어느 방향으로 놓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 2개를 놓으면 마주보고 할 거냐 한 방향으로 놓을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듯이 그거에 의해서 인간관계가 막 바뀌는 거거든요. 실제로 공간은 보이지 않게 사람들의 관계를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어떤 공간이든 내 아이에게 맞는 공간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음악만 듣고 살지는 않잖아요. 하루 종일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도 그거를 1년 내내 10년 동안 그 노래만 듣지 않잖아요.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가 이런 기분일 때 이런 거실에서 공부할 수도 있고, 공부방에서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방에서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 독서실에서 하고 싶을 때 거기 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선택이 많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떠한 공간이 나한테 맞는 것인가, 이런 기분일 때 어떤 공간에 가는 게 좋을까, 그거를 스스로가 알고 찾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자기의 공간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 그거를 주도적으로 찾아나갈 수 있다면은 똑같은 동네에 살더라도 여러분의 자제분이 발견하고 해석한 동네와 옆집 아이가 해석하는 동네는 다를 겁니다. 도시에 사는 내 아이에게 다양한 공간을 선물해주고 싶다면 이제 내 집 밖으로도 눈을 돌려주세요. 내 아이만의 특별한 장소를 찾아라. 여기는 가봤는데 여기는 안 가봤지? 어디? 여기는 한 번도 안 가봤지? 늘 가는 놀이터, 늘 가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아이에게 새로운 공간을 탐험할 시간과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내 아이만의 시선으로 내 아이의 눈높이에서 찾아낼 다양한 공간들. 이 도시의 보물찾기 같은 거죠. 이분들에게 시간을 좀 줘서 부모와 자식 간에 스페셜한 공간을 자기의 워킹 디스턴스 안에서 뭔가를 찾는 거예요. 안 가봤던 길도 가보고, 저희 아파트만 하더라도 제가 가는 공간이 있어요. 아파트를 디자인을 막 단지를 설계하다 보면은 사각지대가 항상 있거든요. 사각지대라고 하는 데들은 어느 누구의 공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차지하는 놈이 임자인 거예요, 그냥. 그런 데를 찾는 훈련을 하는 거죠. 이름하여 공간 보물찾기. 어디로 가볼 거예요? 이번에도 집에 바뀐 거 있는지 한번 봐보자. 네? 좋아요? 감도 열렸다. 감이 색깔이 좀 더 진해진 것 같지 않아? 맞아. 이건 조금 알았어. 근데 너 안간 예쁘다. 정말? 고마워. 너가 한번 써봐. 그렇게 다은이는 오늘도 신나고 씩씩하게 우리 동네에 이런 데도 있나 봐. 그치? 도자기 만드는 곳. 걔는 변신하고 있는 자신만의 눈으로 자신만의 보물 장소들을 열심히 찾아가는 중이랍니다. 어떠신가요? 내 아이를 위한 공간이 조금은 보이시나요? 그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시점들을 체험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사람의 눈은 땅에서 1.5m에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높은 데 올라와서 보는 느낌도 다르고, 그래서 가끔씩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봐야 되는 거고, 낮에 보는 풍경하고 밤에 보는 풍경도 다르고, 다양한 체험을 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도시에서 내 아이를 키워야 한다면 보석 같은 공간들을 많이 선물해 주세요. 우리가 되게 공간이라고 하면 내가 다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변을만 둘러보더라도 소유하지 않고선도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 숨겨져 있는 그 보물 같은 것들을 찾아내서 내 걸로 만들어서 그게 나의 공간의 플레이리스트가 되면은 그만큼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이 도시를 내가 소유하지 않더라도 많이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해진 것도 정답도 없습니다. 내 아이와 함께 열심히 고민하고 찾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반짝하고 내 아이의 집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은 바로 지금 여기일지도 모릅니다.